고용노동부 산하에 그 무슨 그 공기업들도 안 지켜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거 다 고용부담금 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으로 그냥 메꾸는 게 편하고 괜히 그거 뽑아가지고 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윤적 규제는 형사처벌도 아니고 돈으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규제 효과를 담보도 못하면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좀 이런 강도 높은 이런 규제로 하는 게 맞아요.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규제는 주로 이런 걸 위한 규제니까 이거는 강도 높게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 사회적 규제가에서 신자유주의가 범람하면서 이런 시장윤적 규제가 많이 늘었는데 고용기준 대신 고용부담금 이런 게 자꾸 늘어나면서 이 리을 같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문제점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규제 효과를 담보하지도 못하면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 담보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운데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답은 몇 번일까요? 6번의 답은 네, 3번입니다. 어떻게 틀렸죠? 포획은 경제적 규제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여기서. 사회적 규제는 포획이 안 나타나요. 자, 1번 문제 없죠. 2번 파급 효과가 더 광범위하고 크다. 맞죠? 4번 경제적 규제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맞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 어제 우리 추록에서 있었던 문제죠. 요거 8번 답이 2번입니다. 코제 정리. 이건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자, 9번 규제 영향 분석. 여기서부터가 이제 요즘 최신 좀 신경향의 문제들이에요. 규제 영향 분석. 우리도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 영향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규제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규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신설을 강화할 때는 반드시 그 규제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 규제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따져서 편익보다 비용이 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 관료는 규제를 할 때 편익만 생각합니다. 이 규제로 인한 어떤 이득만 생각하는데 국민이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손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관료는 그걸 좀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분석해서 비교 형량을 해보라는 거죠. 따라서 규제 비용 분석은 편익보다 관료들한테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이 많다라는 거를 좀 경고하는 거예요. 비용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비용. 편익보다 비용에 주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지만 편익보다는 비용 쪽에 더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중하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규제를. 그래서 해설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부작용이나 국민 부담 같은 비용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비용 같은 걸 잘 살펴서 이걸 경감하는 쪽으로 규제는 신중하게 해라. 이런 취지의 제도예요. 네, 흔히 이제 규제 비용 편익 분석하면 주로 경제적인 것만 분석하는 걸로 비용과 편익, 경제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2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수렴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돼요. 이 분석을 할 때는 정치권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해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인 부담. 이게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규제 영향 분석. 적합하지 않는 것.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문제 없습니다. 2번 규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거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수렴 기회도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번 어때요? 틀렸죠. 완화하고 폐지할 때는 이런 걸 할 필요 없어요. 신설 강화할 때. OECD가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OECD가 3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그 규제 영향 분석의 기능에서 OECD가 그 정리한 걸 보면은 5번에 비용에 대한 관료들의 어떤 인식, 책임성을 제고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예요. 편익보다.
네, 4번 동그라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노출시키고 조정하고 수렴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11번. 옳지 않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에요. 우리 그 법에 지금 규정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맨 아래 12번 문제도 그런 문제인데 해설 보시면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규제는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국민들의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규제한답시고 직업 이전의 자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거를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제 일몰주의 하더라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기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년이죠, 현재 5년. 그 다음에 규제 영향 분석, 이런 것도 규정돼요. 규제 영향 분석. 그 다음에 규제 등록제도. 규제는 등록해라. 자, 그런 것들이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1번 문제를 볼게요. 1번은 맞고, 자, 2번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인 내지 25인 맞나요? 위원장이 2명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머리가 둘인 위원장이 둘인 위원회가 우리 정반에 중요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더 찾아보면 몇 개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행정학하고 연관해서는 2개입니다. 자, 그게 규제개혁위원회. 요거 좀 알고 계십시오. 또 하나가 뭘까요? 머리가 둘인 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객관적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나 평가를 위해서는 머리가 둘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민간인 위원 중에 위원장을 임명하고 한 사람은 장관이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거든요. 어떤 위원회가 있을까요? 힌트. 2장 끝에 정책평가 쪽에는 정책평가. 우리나라 정책평가기구가 어딜까요?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요게 위원장이 2명이에요. 요 2개 위원회는. 그런데 규제 심사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각 부처 정책 업무 평가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 수가 20에서 25인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이 중요한데요. 소속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 대통령 소속이에요.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요? 총리 소속입니다. 총리 소속. 여러분들 중요한 위원회의 소속이 어디 대통령이냐 총리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안기법이 대개방규. 개방규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거든요. 그 중에 이 규예요. 대개방규.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요 3개만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은 전부,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이런 건 전부 총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위원장 둘인 위원회, 요건 25인, 15인, 대통령 소속, 총리 소속.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3번. 만약에 이 문제가 관료들에게 규제 편익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 이렇게 하면 틀려요. 비용. 4번은 맞나요? 소속이 틀려요. 소속을 자주 바꿔요. 소속이 중요합니다. 대륙법계 국가는요, 소속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소속이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총리 소속이면 총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자, 대개방규. 개방규 외에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가 없다. 답이 4번입니다. 자, 12번 옳지 않는 것. 자, 1번은 규제법정주의. 2번은 규제 최소주의. 3번은 규제 일몰주의. 5년 꼭 하셔야 돼요. 5년. 4번. 그건 모르셔도 돼요. 4번은. 4번 같은 건 몰라도 답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5번은 어때요? 틀렸어요. 머리가 둘인 위원회예요. 머리가 둘. 자, 우리가 과감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정말 몰라도 돼요. 자, 오른쪽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현상은 어떤 규제의 폐단을 설명하는 말인데, 한번 규제라는 게 생기면 잘 안 없어지고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악순환된다. 규제 악순환, 규제 피라밋, 규제 악순환, 규제 피라밋이라고 하는데 이걸 맥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맥키. 타르 베이비 이펙트예요. 끈끈이 인형 효과예요. 끈끈이 인형에 끈끈이가 붙은 그 인형에 먼지가 막 달라붙기만 하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타르 베이비 이펙트라고 해요. 그것도 단순한 거니까 아까 뭐 코제 정리처럼 간단하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 밑에 유제를 보시면 다른 말로 규제 피라밋, 규제 악순환, 타르 베이비 이펙트 똑같은 말이에요. 자, 14번 가장 옳은 거. 61쪽의 19번 문제 정리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그 표를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규제 방식이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파지티브, 네거티브. 자, 파지티브는 허용되는 것만 법에 명시를 하고 전면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반대로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시키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그것만 금지고 나머지는 허용이니까 규제가 작고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은 거는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네거티브가 좋은 거예요. 선거나 이런 건 안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규제나 입법 방식이나 이런 거는 네거티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네거티브로 하고 그게 정 불가능할 때만 파지티브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도록 유연성이 규제가 어떤 유연하도록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은 게 유연한 규제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도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규제, 간접 규제인데요. 직접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일일이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그 다음에 간접은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단체나 피규제자한테 자유를 맡기는 건데, 공동은 정부가 민간단체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하는 거예요. 공동.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의 청결 상태를 구청의 위생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한다. 그거는 직접 규제예요. 그 다음에 요식업 협회한테 위탁을 한다. 민간단체에게. 그런 거는 공동규제예요. 식당 주인이 알아서 해라. 자율규제예요. 공동과 자율규제를 합쳐가지고 간접규제라고 하는데, 자율규제 쪽으로 가야 규제가 유연해지고 자율성이 높아져요. 그게 불가능할 때만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항상 유연성이 높은 규제를 먼저 채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단 관리 성과가 있는데요. 수단은 일일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재료나 투입물, 기술을 일일이 점검하는, 확인하는 거예요. 재료, 기술, 장비, 투입 규제,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입니다. 투입 규제. 그 다음에 관리 규제는 과정, 작업 과정을, 관리 과정을 규제하는 거예요. 관리. 그 다음에 성과 규제는 최종 성과만 규제하는 거예요. 뭐 대장균 검출 허용치,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배기량 1500cc 지켰냐, 배기량만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그래서 성과 규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때 관리 규제로 가고, 관리 규제가 안 되면 이제 투입 수단 규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사후도 마찬가지. 사후 규제가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될 때 사후 규제로 가야 돼. 그 관계, 규제 다양한 유형,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요즘 엄청 중요해졌어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거는 1번 어때요? 1번. 수단 규제가 성과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이 크다. 아니죠. 투입을 일일이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제를 지금 지키고 있느냐라는 수능 여부나 이런 거는 확인이 좀 용이해요. 일일이 투입을 점검하니까. 그렇지만 피규제의 자율성이 너무 없어요. 2번. 공동규제는 중간 맞죠? 직접 규제와 자율규제의 중간. 3번은요. 틀렸죠. 반대죠. 네거티브가 더 자율성이 크죠. 4번은요. 규제개혁 단계. 규제개혁 단계, 관리, 품질 관리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이 처음에는 무조건 전면적으로 막 완화하려고 했어요. 건수 위주로 무조건 완화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품질, 질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완화할 건 완화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고 이렇게 품질 관리로 가다가 최근에는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거나 규제 간의 모순을 없애거나 그런 쪽으로 정합적 설계라고 하죠. 다음 쪽에 표를 보시면은 우측에 OECD가 제시한 규제개혁의 3단계 보시면 완화를 제일 먼저 했었고, 두 번째는 품질 관리를 했었고, 규제 영향 분석, 비용 편입 분석 이런 게
그런 게 품질 관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제 관리는 규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거고, 규제 간의 모순 같은 걸 없애서, 충돌을 없애서 어떤 영합이 아니라 규제 간의 관계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충돌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해 나가는 규제 어떤 정합적 설계, 그게 규제 관리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규제 개혁이 규제 관리 쪽에 초점을 두고 있지 무조건 전면적인 완화, 양적인 완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 개혁의 3단계가 완풍관이라고 했죠. 완풍관. 그런데 앞에 있는 문제는 그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완풍관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틀리고 2번만 맞습니다. 이건 7급에서 나왔지만 9급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쪽에 15번. 똑같은 문제가 서울시 7급, 국가 7급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빠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허용치, 대장균 허용치, 이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허용치만 넘지 않으면 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성과 규제예요. 성과 규제. A는 성과 규제고, B는 장비를 착용했냐, 어떤 재료를 썼냐, 어떤 기술을 썼냐, 투입을 제대로 하고, 투입 규제, 이거가 수단 규제예요. 그 다음에 중점 관리 기준, 이거는 작업 과정, 관리 규제입니다. 관리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정이에요. 이거는. 관리 규제가 작업 과정. 그러니까 기억의 수단 규제는 가운데 있는 거는 B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규제 특징에서는 2번 투입 규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규제는 A번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산출, 3번 산출 규제로 연결돼야 되고, 관리 규제는 그건 C로 가야 되고, 대신 투입의 규제 특징에서는 1번 과정 통제, 과정 규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맞게 된 거는 4번이에요. 4번 기억은 B, 그 다음에 E. 그러니까 수단 규제는 안전장비 같은 거 규제하는 것이고, 이게 투입 규제. 그거 아셔야 됩니다. 9급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건 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나옵니다. 자, 오른쪽 16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고 7급용 문제이긴 한데요. 9급은 그냥 답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답만. 답만. 일단 그 박스 안에 게 뭔지, A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건 아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규제 주체는 당연히 정부인데, 직접 규제. 예외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 산업, 민간 단체나 업계, 피규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간접 규제입니다. A가 간접 규제입니다. 그래서 피규제 산업에게 그 규제 권한을 주게 되면은 공동 규제고, 업계한테 주게 되면 그거는 자율 규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접 규제예요. 간접 규제. 근데 2번 지문을 보니까 1번 지문은요, 정부가 직접, 행정력이 부족해서 정부가 직접 일일이 점검, 추적하기가 힘들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간접 규제는. 근데 2번은 보니까 대상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이 틀렸죠. 행정학에서 직접하고 간접은요,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학자들이 그 직접 간접을 나눠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간접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간접으로 바꿔야 돼요. 직접이 아니에요. 직접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3번 지문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제 끌려간다는 거죠. 피규제 집단에 비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 어떤 불가피하게 A에게 의존하는, 간접 규제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5번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할 때 업계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준을 내세워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정부를 속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자관 이 박스 안에 있는 A는 간접 규제고, 간접 규제다. 그럼 2번이 답이죠. 그 정도만 아셔도 되고, 이렇게 9급은 이런 정도로까지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쪽에 17번. 윌슨의 교정치 모형, 여러분들 빈집이 온다고. 자, 빈집이 온다고는 그거 자체는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 어떤 정책이, 규제가 그런 정책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꼭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규제 비용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 규제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규제 정치 모형을 네 가지로 나눈 거 아니겠어요? 요게 뭐죠? 요게 이익 집단 정치, 요게 운동가 기업가의 정치, 요게 다수의 정치 대중 정치, 요게 고객 정치. 네, 고객 정치는 소수가 편익을 보면서 다수가 비용 부담을 하는,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건 소수 이익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획을 해서 구워 삶아서 가장 쉽게 규제가 채택이 된다. 이건 반대로 비용은 편익은 분산되고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소수 이게 아주 액티브해져서 반대를 엄청 해가지고 가장 어렵다. 규제 채택이 가장 어렵다. 포획 같은 건 생기지 않는다. 어렵다. 여기 가장 쉽고 이게 가장 어렵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익을 향한 규제가 아니잖아요. 소수를 보호해주는 규제인데 이런 규제는 쉽게 채택이 되고, 또 오염 규제 같은 사회적 규제나 오염 같은 게 이게 운동가의 정치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익을 위한 규제인데도 소수가 강렬하게 반대를 해서 가장 채택이 안 되는 규제가 운동가의 정치고, 그래서 이게 이 진입 규제 같은 협의의 경제 규제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 같은 이런 규제는 주로 운동가의 정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17번에 문제를 일단 볼게요. 운동가의, 기업가의 정치는 운동가의 정치입니다. 옳은 것은 기업은 어때요? 그렇죠.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죠.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다수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 소수가 비용 부담을 해요. 반대합니다. 극렬하게 반대. 미은, 환경오염, 자동차 안전, 위해 물품 전부 사회적 규제죠. 디귿, 수혜자들은 다수니까 n분의 1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이득 보는 거 아닌데 조직화가 잘 안 돼요.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된 거는 이겁니다. 고객 정치. 편익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 진입이 제한된다. 진입하고는 관계가, 경쟁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규제는 경쟁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이거는 경쟁을 제한하는 거고. 따라서 디귿, 리을은 모두 고객 정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미음은요, 편익을 기대하는 다수 구성원들은 n분의 1에 빠진, 그렇죠. 다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니음, 미음 답이 5번이 될 텐데요. 그 밑에 정리표에, 자, 정리표에 1번 이익 집단 정치는 양쪽 다 비용과 편익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생겨요. 서로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 어느 쪽도 n분의 1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운동가의 정치인데 이거는 소수가 극렬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가장 규제 채택이 어렵습니다.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사회적 규제가 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은 고객 정치. 진입 규제죠. 소수가 이득을 보는데 그들의 포획, 가장 적극적인 포획이 일어나서 규제 채택이 가장 은밀하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4는 양쪽 다 n분의 1이 생겨서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공익단체, 시민단체나 공익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이제 정치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이든 편익이든 소수에게 집중되면 액티브, 크게 느껴지고, 다수에게 분산되면 이게 작게 느껴져서 정치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서 정치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고 모형을 4가지를 만든 거예요. 18번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편익은 분산돼서 작게, 비용은 집중돼서 크게 느껴져요. 그럼 반대로 엄청 하겠네요. 채택이 안 되겠네요. 자, 뭘까요? 운동가이죠. 답이 4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19번. 답은 뭘까요? 옳지 않은 거. 1번 당연한 거. 2번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3번 아니에요. 이 규제 방식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전 규제는 투입 규제라든지 이런 건 사전 규제거든요. 이런 거는 피규제의 자율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 규제 방식 또는 성과 중심, 네거티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규제 유형 옳지 않는 거. 금년도 지방구급 시험이었거든요. 1번은